그런데 2차 세계대전 끝난 이후 맨하튼 프로젝트 같이 했던 영국은 이제 당연히 미국이 핵기술 지들한테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말이죠. 지난 1편에서 영국은 미국과 함께 맨하튼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아주 열심히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는 영국 윈스턴 처칠에게 나중에 핵무기 기술 니네한테도 준다고 이미 얘기 다 된 상황이었죠. 그런데 1946년 8월 루즈벨트 죽고 난 후 미국 의회에서 전 세계에서 핵무기 미국만 가지겠다는 맥마흔 법안이 통과됩니다. 통수 중에 저런 통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당시엔 비밀 회담이었지만 현재는 다 뽀록난 문서들에 의하면 미국 영국이 원자탄 공동 개발했으니 원자탄 기술도 공동의 소유라고 이미 진작부터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도 지금에 와서 당시의 기밀 문서가 공개되면서 뽀록이 났을 뿐 당시에는 모두 기밀이며 비밀이었다는 것. 1944년 핵무기 준이만이 회담 끝나자마자 1년 뒤 그 기밀로 협의했던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고, 달리 말하면 이 어마무시한 내용을 증명할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다음 대통령 된 트루먼에게 백날 핵무기 기술 내놓으라고 처칠 떠들어도 미국 트루먼 정부는 개소리하지 말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2차 세계대전 끝나기도 훨씬 전에 민족 자결주의라는 아주 그럴듯한 말하고 요단강 건넜던 윌슨 대통령. 듣기는 너무나 좋은 고급진 말이었는데 영국에게는 개똥이 되었습니다. 대영 제국의 수많은 식민지들이 사방팔방에서 독립하겠다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으니 말이죠. 전쟁은 이겼어도 경제는 박살났던 유럽, 그리고 영국. 게다가 유럽에서는 새로운 강자 소련이 나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영국은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빨리 핵무기를 개발해야만 다가오는 소련의 압박, 그리고 수많은 국가들이 사사건건 지랄할 때마다 함부로 자신들을 건들 수 없게 할 수 있을 테니 말이죠. 그런데 생각보다 소련이 너무 빨리 핵무기를 개발해버립니다. 1950년대 중반이나 되어야 소련이 핵무기 만들까 말까라고 예상하고 있던 미국.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미국이 맨하튼 프로젝트로 핵무기 오지게 만들고 있을 무렵, 안타깝게도 소련 연방과학위원회는 우라늄으로 핵무기를 만드는 게 이론적으로 가능할 뿐 아직까지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런데 당시 전 세계에 스파이 뿌려놓고 있던 미국과 소련, 당연히 소련 스파이들도 미국 곳곳에 진치고 앉아 있었는데 1941년 아인슈타인을 포함한 그냥 다 합하면 노벨상만 수십 개 되는 과학자들이 매월 개모임 파티한다고 모이는 장소를 소련 스파이 한 명이 알아내게 됩니다. 알고 보니 그 개모임이 바로 맨하튼 프로젝트의 어마무시한 네임드들 원자탄의 아버지 오펜하이머부터 아인슈타인까지 모여서 캔 맥주 까던 자리였던 겁니다. 물론 진작부터 소련은 핵무기 기술 존버타다가 덥석 가지고 튈 생각이었습니다. 이후 소련은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궜던 리틀보이와 팬맨 도면부터 설명서까지 날로 그냥 처먹습니다. 이때부터 저 넓고 넓은 소련 땅 오지게 삽질하면서 우라늄 찾아다니기 시작했었죠. 그렇게 광활한 영토와 높은 인구와 경제력을 가진 전세계 유일무이한 두 국가, 게다가 핵까지 가진 두 국가,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잠시 잊고 있던 미국에게 통수 맞았다던 영국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영국은 미국에게 통수 맞은 이후 자기 나라 개발자들 어떻게든 긁어 모았어 독자 개발 열심히 해서 핵실험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57년 5월 15일에는 수소폭탄 실험까지 성공했죠. 영국도 이제 물론 당시만 그랬겠지만 3대 핵무기 국가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때까지는 지들이 미국 소련 영하 다음 가는 어마무시한 존재인 줄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핵무기 가지고 비행기로 가져가서 떨구는 게 아니라 길게 날려서 후려갈기는 게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흔히들 다뤄오 같은 위성 기술하면 그냥 위성만 떠올리곤 하는데 사실상 우주선 기술이나 미사일 기술이나 정말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미사일이 멀리 날아가려면 당연히 미사일이 하늘 위에서 훨훨 오랫동안 잘 떠 있어야 하니까 말이죠. 현재도 그 기술을 잘 갖춘 국가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현재도 미국이나 러시아도 간혹 공중에서 터지거나 실험에 실패하는 일도 있습니다. 아무튼 당시 소련이 성공한 저 기술력, 우주선과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로켓 기술을 지닌 것은 이제 우리 집 마당에서 커피 한잔 하면서 버튼 하나만으로 적 국가들을 개박살낼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은이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자랑하던 핵무기, 즉 핵탄두와 ICBM이라는 어마무시한 조합이었던 겁니다. 미국도 바로 다음 해부터 ICBM의 SLBM까지 개발하게 되었죠.
전 세계는 이제 쟤네보다 우리가 약하면 져 터진다며 어마무시한 국방력 경쟁, 군비 경쟁이 한창이었습니다. 그거 쳐다보고 앉아있던 영국은 주제 파악을 해야 했습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 때처럼 비행기에 핵무기 들고 가서 떨구는 게 아니라 흉하고 쏘는 시대가 2차 세계대전 끝난 지 10년도 안 되었어 시작되고 있었으니 말이죠. 여기서 우린 왜 저 이모가 대륙간 탄도로켓 성공이라고 외치면서 난리쳤는지 이해가 조금 됐습니다. 그런데 그 꼬라지 보고 있던 프랑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키 196의 전쟁포로 경험까지 있던 프랑스의 국부 샤를 드골의 대통령 집권이 시작됩니다.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싫어요를 눌러주십시오.